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 글자 혹시 그 혜연 씨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 그렇죠. 네. 바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세금 이렇게 떼가듯이 나 맞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그냥 막 강제로 떼가고 나중에 제대로 주긴 주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또 직장인들은 또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인구가 줄어들고 네. 이거 뭐 기금은 고갈된다고 그러고 국민연금 뭐 손해봤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기도 하고 네네. 불안불안한데 어떻습니까? 한 30년 후에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아마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연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한 2040년, 43년까지는 기금이 계속 쌓여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2043년도에 거의 2천조 가까운 금액이 쌓였다가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돈은 별로 없고 지불된 돈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재정 계산으로 보면 거의 2055년 되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2천조가 다 사라져요. 그래요? 빵이 돼요. 기금이 빵. 그럼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저도 걱정인데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20년 후니까 안 돼, 안 돼. 저는 82년생이니까 네. 25년 지나면 저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받다가 못 받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럼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거 그쵸.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창고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뺏는 것도 있지만 네. 매년 들어오는 자금이 있잖아요. 납입을 하는 사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받는 아이들이 사람이 몇 명? 있고. 그러니까 비율이 인구가 훨씬 그렇죠.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부터는 지금은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 적립 방식인데 네. 그때부터는 부과 방식 해가지고 아. 올해 나가야 될 돈을 올해 걷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을 때는 못 받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받는데? 확 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애들이 연금 못 받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애들에게 연금을 하나씩 더 준비시켜 주시면 됩니다. 개인 연금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진짜 걱정이에요. 인구는 줄어들죠. 걔네들이 내는 연금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건데 그 애들한테 미안하잖아. 네. 예? 그래서 그쵸.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애를 더 낳을 수도 없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이건 비단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모든 게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점차 다단계화 된다라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다단계죠. 뭐 이미 뭐 어떻겠어. 다단계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겠어요. 이게 다단계화 돼버렸는데 어떻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다단계를 의식하고 만든 게 아니라 다단계라는 게 이제 뭐 밑장 빼기, 뭐 돌려막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밑장을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없어서 빼는 거죠. 네, 처음에는 국민연금 처음이 88년도에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는 보험료가 소득의 3%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낸 사람들이 받는 연금은 네. 소득의 70%를 줘요. 맞아. 아니 3만 원씩 내가지고 70만 원 받는 연금이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네. 사람들이 더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지금 출산율이 그때는 한 집에 4명, 5명 낳다가 그쵸. 지금 한 집에 한 명도 안 나는 그렇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다단계가 다 그렇잖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데 밑에가 계속 들어와줘야 다단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퍼져 나가죠. 이게 피라미드가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걸 줄여야 되는데 네.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구조를. 네. 들어온 사람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듣기 싫어도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 예전에 직장에서 연금 이제 막 시작됐을 때 몇 개 뭐 들었는데 그게 그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쓰게 맞아, 받았는데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금액이. 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약간의 좀 강화된 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유족연금이 저희 어머니도 유족연금 받고 계세요. 사실 어머니가 받는 입장에 저는 감사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신 국민연금 총액이 제가 보기엔 한 3,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 그때
시작할 때 네네네. 직장 생활 끝물이고 연금이 시작될 때 그렇죠. 잠깐 냈는데 그걸 받으시는 맞아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20년간 유족연금 받고 계신데 아. 지금까지 받은 돈이 낸 돈의 한 제가 보기에는 그럴 20배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20배.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시고 사학연금은 돌아가셨는데 좋지. 아니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분명히 이제 할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삼촌들 중에 그땐 그랬어요. 목돈이 또 필요하시다 네네네. 그래갖고 네. 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네. 할머니가 제일 아, 부유하시죠. 너무 아깝다. 그- 그거 저 교직원 연금 같은 건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때 받으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다 불행하세요. 왜냐면 자기 동료들은 전부 연금 몇백씩 받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시금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기초연금도 안 줘요. 당신들이 일시금 받은 게 잘못이지. 공무원 연금 받았지 않냐 어차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 전화센터에서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나는 공무원 연금 일시금 받아서 다 날려가지고 지금 한 푼도 없고 거의 사실상 뭐 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데 네. 나는 왜 기초연금 안 주니? 근데 이렇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의 고갈 또 우리 세대들이 좀 안쓰럽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아직 시나리오인데 네. 이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나리오를 통해서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세대 간의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왜 못했을까?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개혁의 방안을 보시면 결국은 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더 수익을 잘 내긴 쉽지 않잖아요. 네. 괜히 잘 내려고 했다가 개인하고 똑같아. 괜히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연금의 개혁 방안은 세 가지예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네. 늦게 받아라. 그거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럼요. 다 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가 더 내고, 너네가 덜 받고, 너네가 늦게 받아. 왜?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늦게 받으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더 내일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받는 사람 걸 깎아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겠어요. 쉽지 않죠. 예.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럼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뭐 제 개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해결하려다가 괜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네.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면 오히려 문제가 자연히 사그러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금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아. 국민연금 내에서 어떻게든 뭔가 여기서 좀 해보려고 야 니네가 좀 덜 먹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서로 막 갈등만 있으니 이 제도는 그냥 놔두고 오히려 별도로 2030들이 네. 따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국가가 좀 세제 혜택을 더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방향을 약간 돌려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네. 그럼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네. 연금 받을 나이가 돼서 곤란을 겪을 일을 네. 다른 방안으로 좀 없애주자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국민연금 가지고 나중에 생활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네. 개인 연금들을 막 우리가 찾아서 막 들고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 좀 보조를 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그런 걸 좀 늘려주면 방안이 될 수. 그렇죠. 네, 지금 뭐 선진국에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좀 해서 국가가 모든 걸 막 책임져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책임도 못 져줘. 그렇죠. 이러지 말고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고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스스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40, 50대 가가지고 이제 와서 뭘 준비하려면 자꾸 이렇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40대 때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40대 때는 준비하면 되는데 50대 때는 늦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부터 저는 제가 아까 왜 그 사학연금이나 뭐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제 아까 선생님 두 분 연금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꼭 이제 배우실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과연 그 연금을 자발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때 월급에서 뛰는 거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맨날 연금 내야 되지, 뭐 내야 되지, 쓰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월급 받고 나면 명세표 있는데 네. 거기에 공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제 내가 월급 더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네. 그게 효자가 된.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성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금은 젊은이들에게 선택하도록 놔두면 선택하지 않아요. 안 하겠죠. 네. 근데 선진국의 은퇴 선진국들 보면요, 네. 전부 젊을 때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연금을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 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은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야말로 요거 빼서 요 위에다 대고 이러는 거니까 네.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하는 분들도 대안을 세우셔서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을 또 노후 준비하는 데 도와주시고 뭐 당장 복지 제도를 한다고 무슨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늘려주시고 제가 사실 국가적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가 젊은이들이 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제 지원이 너무 약해요. 세제 지원. 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연금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그 연금을 뭐 좀 찾거나 이렇게 막 이탈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오히려 또 페널티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런 세제 지원을 좀 해주면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 갖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개인 사업자들은 그게 있더라. 공제회가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좀 더 들어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제도들도 많이 있고 뭐 노란우산 공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게 다 돈을 모으는 장치들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근데 보니까 퇴직연금 저도 이제 그 직장을 관두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연금을 다시 또 넣었는데 물론 주가 연동에 넣었다가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네. 그 세금 붙더라고요. 네. 그게 뭐 55세 이전에 찾으면 세금 제법 많아요. 그리고 55세 이상 돼서 해도 나라에서 세금을 좀 가져가긴 가져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네. 사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다 세금 냅니다. 네. 네, 그래서 세금 띄고 연금 받게 돼 있고요. 그걸 많이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까지 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많길래? 근데 뭐 아까 뭐 하시다 보면 월 한 3, 400씩 받으신 분들은 연간 그것만 한 4, 5천 되거든요. 그럼 종소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더 내셔야죠. 다른 소득이 약간 있다 그러면 더 세금도 많이 내시는 경우 많이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은 그나마 평생을 모아온 돈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연금 세율 중에서는 제일 낮은 세금을 내십니다. 근데 그 세금도 나중에 연금으로 IRP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또 그 세금의 30% 할인해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일 낮은 편이에요. 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아까 왜 연금 저축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가 추가로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간 400만 원 지금 12월이니까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연간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 넣어서 연말에 환급 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세금을 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90년대는요 세금 돌려주고 끝이었어요.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돌려줬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세금 내. 이게 이제 과세를 늦춰주는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돌려주는 금액은 많이 돌려주고 세금 내는 금액은 좀 적지만 노후에 세금을 좀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네. 근데 연금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는 제하고 받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네네. 같거든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세금은 내는 거니까 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건 내야 되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내가 받는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왜 지금 소득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도 뛰어가지만 국민연금도 뛰어가고 건강보험료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반 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노후에 그 얼마 안 되는 연금 받으면서 연금에 세금도 뛰어가는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 소득이 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료도 내세요. 근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고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지만 이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이제 연금 중에서도 내는 연금이 있고 안 내는 연금이 있고 지금은 안 내지만 앞으로 내야 될 연금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복잡하지만 고민해보고 좀 현명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보험은 더 오르잖아요.
예전에 기준이 3,400만 원인가 그랬는데 2천만 원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점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자꾸 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는 거 네. 이런 거 좀 잘 잡아내서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좋아지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네. 이제 다 이게 막 해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니까 네. 내야 되는 부담은 커지는 거고요. 만만치 않아요. 와, 이게 글쎄요. 올 9월에 바뀐 거예요. 네. 이게 작년 올 9월 전까지는 내가 건강보험 소득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은 네. 피부양자도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 받으잖아요. 네.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님 나중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저 아직 몰라요. 저. 대략 아마 직장 생활하고 하셨으니까 한 최소한 150 이상은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50은 연간 1,800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2천만 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거의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내가 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오호. 근데 피부양자가 되면 장점은 뭐냐면 내가 집이 수십억이어도 피부양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쨌든 집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감소가 줄어들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내야 돼요. 그 차도 하잖아요. 차도 내야 되고 집, 차 소득. 전 차도- 지역가입자거든요. 차도 4천만 원 이상 차 타시면 안 돼. 싼 거 타셔야 돼. 국가 사회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낼 사람들이 내고 받을 사람이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네. 지금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 진료.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낸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 내가 아플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 받는데 쓰고 다니까 마사지 받는데. 그거를 그쵸. 저 뭐라 그래 그거를 도수치료. 도수치료. 그다음에 이거 눈 네, 백내장. 백내장 여기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게 브로커까지 있었어요. 이런 걸 잡아야지. 가장 쉬운 게 우리한테 내라는 건데 이런 거 정리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연금 받는데 그런 걸 다 낸다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네요, 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이제 정례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 이제 내년 6월부터 우리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나이는 다 만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네. 국민연금도 65세부터 받는다. 그럼 65세는 만 나이 자기 생일부터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면 기분 좋잖아요. 어리졌어. 아직 만 안 넣었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온 국민이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공적 연금으로 우리 사회의 연금을 해결하기는 이미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공적 연금보다는 공적 연금의 기능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되 또 이제 기초연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기초연금도 다 주겠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기초연금도 결국 공적 연금이거든요. 그쵸. 국가가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또 기초연금 다 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꾸 공적연금으로 국가의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 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자,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연금에 대한 얘기는 점점 궁금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이번에는 상품 얘기요. 네. 이런 상품 지금 적어야 돼. 가입하면 좋을 상품 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